2편입니다. 8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합동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선 1편에서는 교육부 관련 이슈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교수 인력 확보, 의평원 관련,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유급 및 휴학금지 관련, 입시혼란 관련 등 교육부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 여러 질문들을 다뤘었죠. 2편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가지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급실 셧다운 관련 이슈입니다. 이미 뉴스가 났던 순천향대학교병원, 단국대병원뿐만 아니라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들도 파산을 피해 탈주하고 있고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들도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병원도 8월 14일에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었죠. 이것이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응급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권의 응급진료는 이미 파탄났다고 하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료진 부재를 사유로 진료 불가를 띄워놓고 있고 심지어 해당 병원을 계속 다니던 환자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일 청문회에도 교육위 소속으로 참여하는 국힘 정성국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 발생 건수는 24년 상반기 건수가 이미 23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고 하죠.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답시고 시작한 정부의 의료개혁이 오히려 응급실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힘 소속 의원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도 또다시 의사 탓을 하며 의사 악마화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응급실은 파행이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추석 위기설이 그저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을지 역시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이슈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노인 등 고위험군에서는 치명적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환자실이 점점 코로나19 확진자로 채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응급실이 터져나가고 대학병원 파산 위험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는 대학병원 파산 관련 이슈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이 도산 직전이고 자본 잠식 상태인데다가 지원할 돈도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산, 혹은 더 나아가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학병원이 충남대병원 하나만은 아닙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병상 축소 및 인력 조정을 검토 중이고 세브란스 병원도 무급 휴가를 확대하고 있죠.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병원들도 점점 파산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정부는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병원은 건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며 병원과 의사들을 찍어 누르려는 기싸움만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복지부에서는 부정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는 더 이상 복지부에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파산 및 도산을 막을 대책이 있을까요? 역시 복지부의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직전공의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속칭 가을턴이라고 불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직 처리가 완료된 7,645명 중 단 1.4%에 불과한 104명만이 지원했기 때문이죠. 즉, 정부의 가을턴 모집 계획은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하게 폭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오직 한 가지 대응만을 고수했습니다. 말장난이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7일 중대본 회의에서 가을턴 모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추가 모집인데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기자분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추가 모집이 아니고 모집기간 연장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또한 같은 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일주일 사이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컬 의원과 종합병원의 일반의로 취직한 사람들을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다며 복귀 전공의로 간주한 것이죠. 하지만 전공의는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대학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의로 로컬 의원과 종합병원에 취직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절대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건복지부는 의원이든 종병이든 의료 현장에 복귀했으니 복귀 전공이다라고 말장난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문제에 있어서 그저 말장난, 통계 조작질만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그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그저 여론 선동만 해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건복지부가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역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입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예고하고 있고 사실상 이것이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다들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선수를 치고 나섰죠.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인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15일간의 조정 절차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9일부터 23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후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죠.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은 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이고 절반은 대학병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병원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 표에 명시된 대학병원들 외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파업이 언급된 병원들은 모두 임금 인상 등의 협상이 결렬된 곳이기에 이는 바꿔 말하면 언급되지 않은 병원은 협상이 타결된 곳이라는 말입니다. 즉 6.4%까지는 아니어도 임금 인상이 결정된 병원들이 많다는 거죠. 이는 기울어가는 대학병원의 재정의 일정 부분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산까지 뚜벅뚜벅 가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현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 자체가 정부와 보건복지부에게는 부담일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민수는 2023년 보건의료노조 파업 당시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죠. 1편과 2편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교육부에 대해서 나와야 할 질문들은 최소한 다음에 7가지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이 6.5조 원이라는데 교육부는 이를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 교수는 4,301명이 필요하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채용해올 것인지, 의평원 관련해서 교육부가 기준을 낮추라고 하는 게 정당한지, 그리고 개입하는 데에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건지, 도대체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실체는 무엇인지, 회의는 하긴 한 건지, 회의록에 총선용 정책이라고 쓰여있기라도 한 건지, 유급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7,500명 수업이 가능하긴 한 건지, 휴학금지 명령의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입시 혼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가 그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나와야 할 질문들은 최소한 다음에 5가지를 포함해야겠죠. 응급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가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추석 위기설에 대해 대책이 있긴 한 건지, 이 와중에 코로나19는 증가 추세인데 감당 가능한지, 대학병원 파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사직 전공의 관련 대책은 정말 말장난밖에는 없는 건지,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 등의 대책이 있는 건지가 그것입니다. 사실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의사 수 부족의 근거는 고작 논문 3개였고 그것마저도 결론을 정해놓은 채 입맛에 맞는 논문만 가져온 것이었으며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는 1만 나누기 5라는 단순 산수였습니다. 또한 박민수와 전병황, 조규홍의 증언이 갈린 시점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용산의 외압을 간접적으로 인정해버렸죠. 물론 조규홍은 처음부터 2,000명이었고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뒤집어 쓸 모양입니다만. 그래서 이번 8월 16일 청문회를 통해 얻어가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교육부에게서는 예산, 교수진, 의평원 관련 문제 등등 의대 증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답변일 것이고, 복지부에게서는 응급실 파행, 대학병원 도산 등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료대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겠죠. 물론 이번에도 교육부와 복지부는 잔대까리를 굴려가며 답변을 회피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분들이 팩트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해가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를 압박해가는 모습과 함께 교육부와 복지부가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일 겁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분들께서 정부는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구나. 의대 증원은 공짜가 아니었구나. 이거 진짜 폭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모쪼록 내일 있을 청문회에서 의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커뮤니티 게시글을 쓸 예정이니 내일 모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많은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